실종 아닌 피살. 자, 홍 기자 이거 좀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노래주점에서 갑자기 남성이 실종됐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영상이 있었지만 나가는 CCTV가 전혀 없고 실종돼서 나중에 찾으려고 했더니 확인할 길이 없었던 그 사건입니다. 일단 범인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노래주점의 이제 주인이고요. 일단 상황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종된 남성이 지난달 21일에 한 노래방에 갔습니다. 인천의 한 노래방을 방문했는데요. 지인과 함께 가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먼저 귀가를 했어요. 실종된 남성이 좀 더 놀겠다고 해서 자신은 먼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도록 나오지 않았고 닷새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종된 남성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노래방을 조사하면서 노래방 업주에게 이 남성을 봤는지 확인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노래방 업주의 진술이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혼자 나갔다. 새벽쯤에 그러니까 돈 문제였다. 남성의 휴대전화 신호의 마지막 위치였던 이 노래주점. 아, 여기다 이렇게 주목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드러난 건데요. 뭐 휴대전화를 일부러 버렸거나 아니면은 뭐 잃어버렸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히고 이제 그리고 꺼진 그 지점에서 이제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실종된 남성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가 그 노래주점 근처에서 이게 딱 그 건물이나 정확한 위치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역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주점 업주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내부를 찍는 CCTV 하드디스크가 없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짓말이었어요. 경찰은 이 하드디스크를 결국 찾아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실종된 남성이 방문 당시 촬영된 살해한 뒤에 시신을 유기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교수님, 2018년에도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변경석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되게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경찰이 이런 정황, 어떤 정황을 두고 이런 결론을 내린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이제 이 손님이 들어간 흔적은 있는데 나간 흔적이 없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이고요. 그 나간 흔적, 그러니까 들어간 흔적조차 혹시 지우려고 지금 CCTV 영상을 지금 뭔가 손을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지금 하드디스크에서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이제 저장된 영상을 손질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사사치 뒤졌겠죠. 그랬더니 결국은 이 손님의 혈흔이 발견이 된 겁니다. 아이고. 이제 노래방 안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업주와 결국 이 손님 둘밖에 없었고 혈흔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들어간 흔적은 있지만 나간 흔적이 없으니 이게 마지막 그 장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면서 결국은 살인죄에 대한 이제 혐의를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지금 뭐 한 보도에 따르면 그 교수님 말씀하신 혈흔 뭐 이런 흔적 같은 게 그 노래방에 뭐 화장실에서 나왔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화장실에서 나왔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노래방 안에서 혈흔 등의 신체 조직의 일부가 발견된 것은 맞고요. 아. 다만 노래방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노래방의 화장실에 포함해서 그 외의 정화조라든가 노래방에 관련된 건물시설 전반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 가지 수상한 정황 증거, 그리고 노래방에서 발견된 이런 물적 증거들이 이번에 용의자로 노래방 주인을 체포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노래방 주인이 무슨 뭐 락스를 사가지고 갔다 뭐 이런 영상도 뭐 CCTV 잡혔다고 그러는데, 결국 뭐 이 혈흔 같은 걸 지우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교수님 보통 이렇게 해봤자 말이죠, 루미놀 시약을 쓰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혈흔의 양이 이제 문제겠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시신을 훼손했다면 이만저만 뭐 혈액의 양이 많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화장실에서 뭐 시신 훼손을 할 때 물을 또 많이 쓰니까 물 사용량의 뭐 어떤 정보를 알지, 또는 지금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확보를 못하고 그냥 단순히 미세 조직이라고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미세 조직. 그게 만약에 세포 정도라면 사실은 그건 좀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또 혈흔도 많은 양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시신을 찾는 겁니다. 아, 네, 시신만 있으면은 그렇죠. 사실은 이게 살인을 입증하기가 쉬운데, 시신 없는 살인이 되는 경우에 예, 예. 사실 유죄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판례들을 보면 시신이 없는 살인에서 유죄 입증이 된 경우는 뼈 조각이 하수구에서 발견됐을 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살점 정도가 떨어져 나가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도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 이 시신을 찾는 게 우선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진짜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살인의 자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백을 보고할 만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특히 살인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이제 그 시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시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일단 자백도 현재 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그 차량 이동 경로를 토대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동네를 종종 갑니다. 근데 정말 바닷가 바로 옆이에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인천 신항 일대가 그 유력한 유기 장소가 아니겠느냐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또한 성인이 여러 명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성인 사체 한 명을 훼손 없이 흔적도 없이 감추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기타 좀 끔찍한 일을 벌였을 가능성도 또 염두에 둬야 되고, 그렇다면 또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좀 찾아야 되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 상황이 전개가 되면 좀 심리적인 압박을 더 가해서 또 구체적인 자백과 또 사체 유기 장소의 그 진술을 얻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경찰이 뭐 충분히 그런 능력은 있으니까요. 기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